어느 날 조용한 마을의 외진 구릉지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작은 묘지가 있는 곳,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그날 몇 마리 개들이 갑자기 그 무덤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개들이 묘지 주변을 뛰어놀고 있거나 이상한 냄새를 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저 개들의 일상적인 행동일 뿐이라며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개들은 마치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특정 무덤을 파고 있었다. 그들의 발톱은 땅을 파헤치고 숨은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듯한 열정적으로 묘지를 파헤쳤다. 그런 모습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곧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개들의 장난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점점 개들이 파헤치는 무덤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흔적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저 개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한 사람이 말했다. 그 말에 이어 또 다른 사람도 의문을 제기했다. 혹시 그 무덤 안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으며 그럴 리가 없겠지. 그냥 개들이 이상한 곳을 파고 있나 보지. 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개들이 점점 더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단순히 지나칠 수는 없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개들의 행동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상한 일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마침내 경찰을 부르기로 결심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개들의 행동은 더욱 심각해졌다. 경찰은 사람들과 함께 묘지로 갔고 개들은 마치 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듯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파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경찰은 결국 개들이 파헤친 무덤의 상자에 닿게 되었다. 이게 도대체 뭐지? 한 경찰이 중얼거렸다. 묘지 상자에서 나온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들이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뉴스에까지 오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아무도 그 상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상자 속의 진실은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전개가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던 진실이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이 찾은 것은 단순히 잊혀진 과거의 흔적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가 바로 그 무덤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모든 이들은 그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묘지를 파헤친 끝에 마침내 그 상자를 열게 되었다. 상자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묘지 주변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것이다. 상자 안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대 사진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고요한 비극이 숨어 있었다. 마치 숨겨진 비밀을 간직한 듯한 표정을 지은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이 더욱 긴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 개의 편지들이 함께 놓여 있었다. 오래된 종이에 묶인 편지들, 낡은 봉투에 적힌 이름은 정수연이었다. 이게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이었을까? 한 경찰이 혼잣말로 말했다. 그 편지들은 낡고 물기가 묻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기 위해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그러나 그 중 하나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편지 안에는 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이 사람은 어쩌면 이 여인과 관련이 있는 걸까? 경찰은 그 이름을 눈여겨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여자는 왜 여기에 있었을까? 왜 이곳에서 묻혔을까? 한 마을 사람이 물었다. 그들은 사진과 편지들을 통해 수연이라는 여인의 과거를 조금씩 더 파헤쳐 나갔다. 사진 속의 여인은 몇 년 전 이 마을에서 매우 잘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그녀의 사라짐은 누구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녀가 그냥 사라졌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의 실종은 마을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무슨 일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갔다.
수연은 사라지기 전에 중요한 단서를 남겼을지도 몰라. 경찰은 이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기다리지 않도록 수연의 과거와 연결된 인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경찰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상자의 바닥에 납작하게 눌려있는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조각들, 낡은 고리와 몇 개의 금속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그 금속 조각들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부서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특이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무엇이지? 경찰은 조각들을 신중히 다루며 다시 한번 놀랐다. 그것은 단순한 고리나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마도 무엇인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조각들을 보고 있던 경찰들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금속 조각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 사건의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다. 이 금속 조각들은 그 당시 수연이 겪었던 사건과 연결된 걸까? 경찰은 조각들의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전념했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 조각들이 수연의 실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들이 찾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들은 이 사건의 뒷이야기를 알아내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뿐이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수연의 과거와 그와 관련된 비밀들은 결코 평범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작은 금속 조각을 손에 들고 마을 회관에 모였다. 그 금속 조각은 명확하게 어떤 물건의 일부처럼 보였고 그 표면에 새겨진 문자는 일부러 기이하게 그려져 있었다. 경찰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연구소로 보냈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이 금속 조각이 고대의 유물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 경찰이 질문을 던졌다. 이 조각의 정체를 알아보려면 고고학적 분석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날 밤 경찰서에는 한 명의 고고학자가 초대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성민 교수였다. 그는 고대 유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을 해결할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었다. 이성민 교수는 금속 조각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단순한 고대 문자가 아닙니다. 이 문자는 고대 왕국의 밀봉 문자와 유사합니다. 이것은 과거 어떤 중요한 계약이나 비밀스러운 약속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 이 문자가 수연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경찰은 물었다. 이성민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이 문자가 수연의 실종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수연이 과거에 이 금속 조각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이성민 교수의 말에 따라 금속 조각에 새겨진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문자는 고대 왕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었다. 그 왕국은 몇 세기 전 지금의 마을 근처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 왕국은 갑자기 사라졌고 그들의 기록도 대부분 소실되었다. 그들이 남긴 유물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수연이 이 금속 조각과 관련이 있다면 그녀가 어떤 고대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경찰은 점점 더 사건의 깊은 배경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연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을 수색하던 중 숨겨진 비밀의 방을 발견하게 되었다. 방 안에는 고대 왕국의 유물들이 가득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큰 상자였다. 상자 위에는 또 다른 금속 조각이 있었고 그 조각은 그동안 발견된 것들과 일치하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경찰은 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대 왕국의 지도가 들어 있었다. 지도에는 여러 마을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이 마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지도에는 수백 년 전 고대 왕국의 왕이 이 마을에서 중요한 의식을 진행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이 묘지였던 것이다. 이 묘지가 고대 왕국과 연관이 있다면 이곳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인가? 경찰은 이 지도를 들여다보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 마을에서 살아남은 몇몇 노인들은 과거 고대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전설을 경찰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이 마을이 고대 왕국의 중요한 장소로 왕국의 마지막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 있었다. 그럼 수연은 그 비밀을 찾으려 했던 건가? 경찰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었다. 경찰은 고대 왕국과 수연의 실종 사건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묘지 근처에서 발견된 지도를 통해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지도에는 고대 왕국의 중심지와 연결된 여러 지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곳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묘지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작은 숲이었다. 이 숲이 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진실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경찰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숲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이성민 교수는 경찰과 함께 숲으로 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금속 조각을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이 조각이 어떤 의식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왕국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호하거나 비밀을 숨기기 위해 특별한 상징을 사용했죠. 그의 말에 경찰은 더욱 신중히 숲으로 향했다. 숲에 도착한 경찰은 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다. 오솔길은 묘지로 향하는 길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고대 왕국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경찰은 그 길을 따라가며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이 묘지가 왜 고대 왕국의 중요한 장소였을까? 수연이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면 그녀는 왜 그것을 추적했을까? 숲속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경찰은 긴장감을 느끼며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갑자기 숲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경찰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저기 누군가가 있어요. 모두가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숲속에서 흙으로 덮인 오래된 문을 발견했다. 문은 수년 동안 방치된 듯한 상태였다. 이성민 교수는 그 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문은 고대 왕국의 유물과 연결된 곳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을 열면 우리가 찾고 있던 비밀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죠. 경찰은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기 시작했다.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그 안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왔다. 경찰은 그 빛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빛은 점점 더 강하게 빛났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 안에는 고대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 고대 왕국의 왕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수연이 남긴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에는 수연이 이곳에 와서 고대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했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유적지에서 고대 왕국의 마지막 의식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경찰은 일기장을 들여다보며 궁금증을 자아냈다. 일기장에는 수연이 적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 그들은 나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이 비밀을 찾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멈출 수 없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경찰은 일기장에 적힌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 수연은 단지 고대 왕국의 비밀을 찾으려던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밝혀지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수연이 발견한 비밀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은 결단을 내리고 그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경찰과 이성민 교수는 숲속의 고대문을 통과하고 이제 그들이 마주한 유적은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어두운 동굴 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갔고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듯했다. 이성민 교수는 조심스럽게 유물들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단순한 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왕국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입니다. 아마도 수연은 이곳에서 중요한 비밀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들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로 각자의 역할을 맡았다.
한 명은 유적지의 벽을 검사하고 다른 한 명은 고대의 문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 쥔 일기장에는 수연의 마지막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고 그 내용은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게 했다. 그들이 나를 쫓고 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내 정보를 주면 안 된다. 일기장의 글을 읽은 경찰은 이성민 교수에게 말했다. 수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찾아낼 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녀가 추적했던 것은 고대 왕국의 비밀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견하려는 것이 바로 그 중요한 연결고리일지도 모릅니다. 경찰들은 유적지 내부를 탐색하며 계속해서 다른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벽에 새겨진 고대 문자들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고 일련의 문서들이 차례차례 발견되었다. 문서들은 고대 왕국의 역사, 의식, 그리고 숨겨진 장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 한 문서가 경찰을 놀라게 했다. 그것은 바로 전설의 보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것이 바로 수연이 말했던 비밀일까요? 경찰은 문서를 통해 전설의 보물이라는 문구를 읽으며 의아해했다. 보물이라니, 그게 과연 무엇일까? 이성민 교수는 그 문서를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보물이라, 이 보물은 단순한 금이나 보석이 아닐 겁니다. 고대 왕국에서 이 보물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유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보물을 찾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려는 자들이 지금까지 이곳에서 싸워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경찰 중 한 명이 고대 벽에 새겨진 다른 문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숨겨진 장소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이 문구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겁니다. 우리는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만 합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모여 문구를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대 왕국의 왕이 남긴 비밀의 장소로 그곳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과 교수는 그곳이 어딘지 확인하고 보물에 숨겨진 장소를 찾기 위해 긴장감을 더욱 끌어올렸다. 그들은 고대 왕국의 왕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듯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찾고자 했던 곳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장소일 수도 있었다. 그 순간 한 경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이 맞을까요? 이곳은 너무나도 오래된 곳이고 위험한 함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마주한 고대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 길의 끝에서 그들이 찾은 진실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경찰과 이성민 교수는 고대 유적지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숨겨진 방을 발견했다. 방의 입구는 수백 년 된 돌로 막혀 있었지만 문은 거의 완전히 부식되어 있었다. 이성민 교수는 손끝으로 돌을 살짝 밀어보며 말했다. 여기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방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에 숨겨진 위험은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경찰들은 각자 무기를 더 꽉 잡고 긴장된 자세를 취하며 방의 입구를 살폈다. 그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위험을 감수했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방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굳어진 공기와 오래된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다. 이성민 교수는 주위를 살피며 벽에 새겨진 고대 문자를 읽었다. 이 문구는 거대한 비밀, 그대만이 풀 수 있는 열쇠. 이 문구를 보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불을 켜고 방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방은 꽤 넓었지만 거의 모든 벽이 고대의 상형 문자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문양은 미스터리한 패턴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갈수록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다. 그들은 마침내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매우 고풍스러웠고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이게 그 비밀일까요? 경찰은 상자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수연이 찾고자 했던 것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성민 교수는 상자의 잠금을 풀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것이 단순한 보물이 아니란 점은 분명합니다. 이 상자는 우리에게 더 큰 비밀을 알려줄 것입니다. 상자가 열리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수많은 고대 유물들이었다.
금속으로 된 작은 상자들, 보석들이 반짝이는 장식품, 그리고 그것들 중 몇몇은 수천 년 된 듯 보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특별한 책이 있었다. 책의 표지는 낡았고 그 위에는 금지된 지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성민 교수는 그 책을 손에 들며 천천히 말했다. 이것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수연은 이 책에 숨겨진 고대의 지식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경찰 중 한 명이 갑자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지금 그 책을 열어도 괜찮을까요? 이성민 교수는 책을 열기 전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비밀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들이 책을 펼쳤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가 나타났다. 책 속에는 수연이 남긴 마지막 글이 있었다. 그 글의 내용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진실을 드러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그 안에 숨겨진 힘을 지닌 존재가 있다. 힘을 지닌 존재라니?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 순간 방의 불빛이 갑자기 깜박이며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경찰과 이성민 교수는 그 책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마지막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했다. 방 안에 불빛이 깜박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이성민 교수는 책을 들고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책 속에 숨겨진 마지막 문장을 읽은 경찰도 같은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힘을 지닌 존재. 이성민 교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건 단순히 고대의 문서나 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하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존재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한 경찰이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이런 걸 풀어야 하는 건가요? 그 힘을 깨워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성민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유물을 넘어선 고대의 지식과 힘을 전하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방의 어둠 속에서 또 한 번의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무엇인가가 속삭이듯 다가오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경찰과 교수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뭐지? 그 소리? 경찰 중 한 명이 총을 손에 들고 방의 끝을 향해 서서히 다가갔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커지며 방의 한 구석에서 시작된 듯 보였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고대의 주문을 외우고 있는 듯한 섬뜩한 목소리로 변했다. 이성민 교수는 책을 꽉 쥔 채로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말했다. 그만! 그만해!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의 기운이 달라졌다. 모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경찰들은 급히 등을 돌려 도망가려 했지만 그 순간 방 한 구석에서 큰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가 쏟아져 나왔다. 아니, 이건! 경찰은 절규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들이 방에서 본 것은 고대 유적 속에 봉인된 고대의 존재를 깨운 듯한 것이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깨운 게 맞다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이성민 교수는 책을 놓고 말없이 그 존재를 주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 존재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그 형상은 인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였다. 우리는 경찰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 존재를 멈출 방법을 찾아야만 해.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방법을 찾는 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고대의 힘을 해방시킨 대가는 그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고, 그 존재는 단지 고대 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다. 우리가 이걸 풀어야만 한다면, 이성민 교수는 입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 그 순간 그 존재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굳어졌고 온 방 안은 정적 속에 잠겨들었다. 이제 그들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는 단순한 고대 문서의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고대의 존재와의 대결이었다. 방 안은 숨막히게 고요했다. 이성민 교수와 경찰들은 고대의 존재를 바라보며 그 존재가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 형상은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서 발산되는 압도적인 에너지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 존재의 눈빛은 차갑고 비어 있었으며 마치 그들이 지나온 시간과는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끝내 이 존재를 막을 수 있을까요? 경찰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손은 총을 움켜잡고 있었지만 그 어떤 무기도 이 존재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것 같았다. 이성민 교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고대의 비밀이 아닙니다. 이 존재는 단지 죽은 자들이 아니라 고대의 힘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교수의 말이 끝난 순간 고대의 존재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에너지를 방출했다. 그 힘은 공간을 왜곡시키며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운을 퍼뜨렸다. 이선민 교수는 급히 손을 들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존재의 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것이었다. 모두 물러서세요. 경찰 중 한 명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그 순간 존재는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말은 다소 불안정하고 사람의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다. 그러자 경찰들의 몸이 갑자기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게 됐다. 그들은 그저 멍하니 존재를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이성민 교수는 말을 이어갔다. 그 존재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경찰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성민 교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가 이 존재와 대면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고대의 봉인을 풀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존재가 다시 한번 몸을 일으켜 강력한 힘을 발산하며 그 힘의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벽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지며 공기 중에 모든 것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고대의 존재는 이제 그들의 앞에 완전히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이성민 교수는 잠시 눈을 감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이 존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존재가 다시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들의 숨소리가 가빠졌고 온 방 안은 그 존재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단지 하나의 선택만을 해야 했다. 이제 우리가 그 존재와 맞서 싸워야만 한다. 이성민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 고대의 존재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었고 그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었다.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했다. 방 안은 고요했고 공기마저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고대의 존재는 천천히 다가오며 그들의 발걸음마다 공기가 뒤틀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성민 교수는 그의 눈빛을 마주하며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이 존재와의 대면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 말을 끝내자 경찰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표정이 번졌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교수의 말은 그들 각자에게 개인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었지만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묻지 못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고대의 존재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인간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음조였다. 마치 몇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얽히며 발음되는 듯했다. 그 음성은 짙은 어둠 속에서 공기와 벽을 깨뜨리는 듯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존재가 물었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성민 교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 세계를 보호하려 한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당신은 이곳에 존재할 수 없다. 그 순간 존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대의 존재는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힘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날카롭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존재는 더욱 가까워지며 고대의 언어로 다시 말을 했다. 이 세계를 지키려 한다면 그 대가는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다. 교수는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단순한 물리적 전투가 아님을. 그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들의 결단이 곧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었다. 경찰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이 세상은 파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이들을 결집시켰다. 이 싸움이 개인의 싸움이 아닌 모두의 싸움임을 그들은 깨달았다. 이성민 교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고대의 존재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단력 있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기운이 변했다. 고대의 존재가 그들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가장 큰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싸움은 그들의 존재를 건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존재가 웃음소리를 흘리며 말했다. 당신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이 시험은 당신들만의 것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 선택의 결과를 마주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성민 교수와 경찰들은 모두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 이 싸움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이 세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의 존재의 말이 끝난 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차가워졌다. 교수와 경찰들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도 기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세계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성민 교수는 입술을 꽉 물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내면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더 이상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싸움이었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대의 존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들은 정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존재가 다시 물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갈등을 일으켰다. 그들은 선택의 순간에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경찰들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제 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대의 존재는 일시적인 침묵을 깨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마치 이 세계를 넘나드는 듯한 무시무시한 소리로 울려 퍼졌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당신들의 선택에 따라 전 세계의 운명이 달려 있을 것이다. 고대의 존재는 양손을 펼쳤다. 그 순간 방 안의 기운이 다시 한번 변했다. 모든 것이 느리게 변하며 이성민 교수와 경찰들은 그 변화 속에서 자신들이 내릴 선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들이 선택하는 순간이 바로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이성민 교수는 두 눈을 감았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지금까지 모든 선택은 그를 이 자리로 이끌었고 이제 그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다시 한번 고대의 존재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우리는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교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결단력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고대의 존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당신들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 그 대사가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겁고 어두워졌다. 이성민 교수와 경찰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전투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이 세계의 운명을 건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고대의 존재는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당신들이 선택한 길은 돌이킬 수 없다. 이 길을 가는 자,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사라졌다. 이성민 교수와 경찰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이제 이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선택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그들이 내린 선택이 맞는 것인지 그들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이 세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